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데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준비했고 예상과 달랐던 현실은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4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열심히 했고 서울약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약사로 일했어요. 그곳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병원 약사로서는 환자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약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도울 수 있다는 사명감이 컸기 때문에 좀 더 환자들과 가까이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29살에 결혼을 했고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함께 노후를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36살이 되던 1985년 드디어 제 꿈이었던 개인 약국을 열게 되었어요. 마포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미소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약국을 처음 열었을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두 해는 매출이 거의 없어서 가끔은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8살, 딸이 5살이었는데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남편의 교사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사는 단순히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약 봉투에 복용법을 크게 써드리고 컴퓨터로 약 복용 일정표도 만들어 드렸어요. 한 번은 마을에 사시는 80세 할머니께서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모두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중복 처방된 약을 발견하고 조정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후로 할머니께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고 서서히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약국을 운영한 지 15년쯤 지나자 미소약국은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약국이 되었어요. 번화가가 아닌 조용한 주택가였지만 환자들은 저를 찾아 멀리서도 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단순히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은 복약지도였어요.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어떤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한꺼번에 아침에만 드시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복용 시간을 나눠서 설명드리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보람들이 모여 32해 동안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월급의 30%는 반드시 저축하고 과소비하지 않는 것이었죠. 특히 저는 약사로서 노인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3억 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겪은 경험도 저의 노후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으셨는데 저희가 돌보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그곳에서 보낸 2년 동안 시어머니는 항상 4명이 함께 쓰는 방에서 지내셨습니다. 개인 공간이 전혀 없었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늙고 싶지 않아. 내 공간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어. 남편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를 준비하자고 약속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저축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도 가입했어요. 2017년 68살이 되었을 때 저는 32년간 운영해온 약국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점점 힘들어졌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는 약국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3억 원의 약국을 내놓았지만 결국 2억 5천만 원에 매각하게 되었어요. 젊은 약사가 인수했는데 시설이 오래되고 재고도 많지 않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국 매각금 2억 5천만 원에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 3억 원, 그리고 남편과의 공동예금 1억 원이 있었어요. 국민연금은 월 135만 원, 개인연금은 월 85만 원 10년 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큰 욕심 없이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노후에도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국 정리 후 저와 남편은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둘러보았는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로얄 시니어 레지던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방문 날 정말 호텔 같았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식당에서는 호텔급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곳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곳으로 개인 생활을 중시하면서도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입주비는 부부실 기준 4억 2천만 원, 월 관리비는 부부 기준 240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조금 망설였지만 저는 강력하게 이곳에 살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고 호텔처럼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버타운 상담사는 입주금이 퇴거시 70%까지 환급된다고 설명했고 월 관리비에는 식사 세끼와 기본적인 건강관리,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여러 차례 방문한 후 마침내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계약금 4천만 원을 내고 입주 날짜를 2018년 4월 1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입주를 한 달 앞둔 2018년 3월 15일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함께 노후를 계획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슬픔에 잠겨 있던 저에게 실버타운 상담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부부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었고 더 이상 혼자 살 집도 없었어요. 상담사는 1인실로 변경해서 입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부실은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1인실은 2억 8천만 원으로 입주금 차액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저는 정신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입주하는 게 맞다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우리의 공동예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제 노후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 속에서도 저는 계획대로 2018년 4월 1일에 로얄 시니어 레지던스에 입주했어요. 입주 직후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33제곱미터 10평 크기의 깔끔한 원룸이었는데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발코니까지 있었어요. 침대와 옷장, 책상이 기본으로 제공되었고 나머지 공간은 제가 좋아하는 소품들로 꾸몄습니다. 약사 시절 모았던 책들과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아이들이 선물해준 작은 화분들로 채웠어요. 실버타운에서는 매일 아침 8시에 체조 수업이 있었고 오전 10시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예, 수채화, 요가, 영어회화 등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활동들이 많았어요. 식당에서는 영양사가 준비한 식사가 제공되었고 한 달에 한 번 건강 체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평화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그런데 입주 후 약 3개월이 지나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식사가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는 점이었어요. 영양사가 있다고 했는데 채소가 적고 짠맛이 강했어요. 약사로서 영양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메뉴 선택권이 없어서 제공되는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했어요. 저는 밖에서 과일과 견과류, 유제품을 구입해 영양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약 25만 원이 추가로 들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관리비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추가로 식품을 사야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두 번째 문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했지만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은 방 안에 혼자 있어야 했어요. 남편과 함께 입주했다면 달랐겠지만 혼자서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는 자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백화점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또 가끔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출로 한 달에 약 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어요. 교통비, 식비, 조금의 쇼핑비까지. 이것이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입주 후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입주금 환급 조건에 놀랐습니다. 퇴거 시 입주금의 70%만 환급되는데
그마저도 다음 입주자가 나타나야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더구나 5년 이내 퇴거 시에는 환급률이 더 낮아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낸 입주금 2억 8천만 원 중 최소 8,4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어요. 입주 상담 때는 30년 운영 계획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계약서에는 경영 악화 시 폐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주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약간 젖어 있었는데 조심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옆방 입주자가 듣고 관리실에 연락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어요. 이때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으로 35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의료비는 개인 부담이라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비용을 제 저축에서 지출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치료도 실버타운 내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주 3회 외부 재활병원을 오가야 했는데 교통비와 치료비로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혈압과 혈당 체크, 간단한 상담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이상은 모두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회복 중에 정기검진을 받다가 또 다른 건강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노년 황반 변성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사였던 저는 이 질환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웠어요. 처방약과 영양제 비용이 한 달에 약 30만 원 들었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필요했습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책 읽기나 스마트폰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상당수를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뜨개나 원예 수업도 듣기 어렵고 영화 감상도 힘들었어요. 결국 외출도 줄고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제 입주 5년 차에 접어든 저의 한 달 지출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실버타운 관리비 185만 원에 추가 식품비 25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15만 원, 문화생활비 20만 원, 기타 잡비 25만 원으로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연금으로 한 달에 220만 원, 국민연금 135만 원, 개인연금 85만 원을 받으니 매달 8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이 부족분을 제가 저축해둔 자금에서 충당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면 5년에서 6년 내에 모든 저축이 바닥날 것 같았어요. 더구나 개인연금은 10년 한정이라 곧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입주금의 30%인 8,400만 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어요. 8천만 원이면 작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인데 차마 그걸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버타운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선택한 실버타운이었는데 여기서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약사 출신인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 노인들의 건강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 미니 약국을 만들어 기본적인 상비약과 건강정보 책자를 비치했어요. 누군가 두통이 있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제 방으로 오셨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필요하면 약국에 동행해 드렸습니다. 제 지식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자부심을 주었어요. 실버타운에서 특별히 친해진 분이 계셨는데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67살의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저와 비슷하게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실버타운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할머니는 미숙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약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있으니 든든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김종호 할아버지였어요. 73살의 전직 은행원이셨는데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다가 실버타운에 들어오셨습니다. 종호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제가 식이요법과 약 복용법에 대해 조언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제 조언 덕분에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다며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남편 없이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개인연금 85만 원이 곧 끊길 예정이었고 그렇게 되면 월 수입은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관리비 185만 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먹고 자녀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숨겼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과 딸이 제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머니가 든든하게 준비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라며 걱정하더라고요. 아들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맞벌이를 하는 딸도 회사 중간 관리자였어요. 두 아이 모두 자기 가정이 있었지만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제 원칙을 지키고 싶었어요. 대신 저는 실버타운 측과 협상해 일부 서비스를 줄이고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지 상담받았습니다. 식사를 3끼에서 1끼로 줄이고 관리비를 140만 원으로 낮췄어요. 나머지 끼니는 제가 간단히 해결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 방의 일부를 활용해 작은 수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 내에서 건강 상담과 약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간단한 건강관리 조언을 해드리고 약간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65살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걷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운동을 게을리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꾸준한 운동만이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나면 로비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책 읽기는 어렵지만 오디오북을 들으며 식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어요. 가끔은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원예 수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세밀한 작업은 힘들지만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대부분 제 방에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자녀들이 사다 준 전자레인지로 간편식을 데워 먹거나 과일과 요구르트로 끼니를 때우죠. 가끔은 영자 할머니나 종호 할아버지와 함께 실버타운 근처 식당에 가기도 합니다. 3인이 함께 가면 택시비도 나눌 수 있고 서로 의지가 되어 좋아요. 오후에는 주로 건강 상담을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해드렸는데 입주민들이 도움에 보답하고 싶다며 조금씩 사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지만 영자 할머니가 미숙 씨도 생활이 있는데 도움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해. 라고 하셔서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달에 2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건강 상담은 주로 약 복용법이나 영양제 선택, 병원 진료 시 질문할 내용 등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에요. 33년간의 약사 경험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여러 질환으로 다양한 약을 복용하는 노인분들에게 약의 상호작용이나 올바른 복용 시간을 알려드리는 일이 중요하더라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자녀들이 번갈아 방문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달 첫째 주, 딸과 사위는 매달 셋째 주에 와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대신 무료 프로그램이나 입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종호 할아버지가 시작한 옛날 영화 보기 모임이 특히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용 거실에 모여 1970년대, 1980년대 영화를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압박은 남아 있어요. 개인연금 85만 원이 2년 후면 종료됩니다. 그러면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135만 원과 건강상담으로 버는 25만 원, 총 160만 원이 될 텐데 관리비 1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20만 원만 남게 돼요. 이것으로는 약값과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준비해도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에 좌절감이 들기도 해요. 33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열심히 저축했는데 결국 노후에는 빠듯하게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저의 노후 계획을 무너뜨린 것 같아요. 특히 입주금으로 낸 2억 8천만 원이 묶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태거에도 환급률이 7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다음 입주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 8,400만 원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버타운을 떠나야 할지 남아 있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도 여기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내 공간이 있다는 안정감은 큰 위안이 돼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고생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나마 저는 나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공간이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존중받는 환경이니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약사 시절 단골이었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미소 약국에서 약을 타 가셨던 분인데 우연히 제가 이곳에 산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할머니는 제가 해드렸던 상세한 복약 지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좀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까지 읽고 특히 환급 조건을 자세히 확인했어야 해요. 또 월 관리비 외에 예상되는 추가 지출이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입주금 환급 조건과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퇴거 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월 관리비에 포함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건강관리라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어떤 것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아요. 셋째, 개인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될지 예측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넷째, 식사의 질과 선택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한 노후 생활에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실버타운의 식사가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는지, 필요시 메뉴 선택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입주 후 몇 년간은 추가 자금이 필요함을 염두에 두세요. 관리비 외에도 개인 생활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여유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실버타운보다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따로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분께 맞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선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조금 빠듯하지만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약사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더 철저히 준비했다면 완벽했겠지만 인생이 어디 완벽할 수 있나요? 어제는 실버타운 내 작은 정원에서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보고 싶었지만 혼자서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매일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비록 예상과는 다른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선택한 인생의 여정이니까요. 요즘에는 자녀들과 격주로 화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익숙해진 방식인데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손녀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약대 다닐 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그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많아 약사가 되고 싶대요. 제 DNA를 물려받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는 더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 상담을 통해 작은 수입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서전을 써보고 싶어요. 33년간의 약사 생활과 노후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품위 있는 노후를 꿈꾸며 준비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던 한 약사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